새해 또 시기에, 첫한 시기에 또 많은 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말 대신해서요, 작년에 이제 뭐 저희가 했던 사업들, 그다음에 올해 집중적으로 할 부분들을 조금 뭐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 되고 나서 한 1년 반 남짓 지났는데, 저희 민선 8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사업이 교통 문제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5호선이 가장 집중적인 문제였고요. 그 사업들이 지난달에 5호선이 이제 노선안이 발표가 됐고, GTX-T도 강남 가는 노선은 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뿐만 아니라 이제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70번 버스로 도입했고, 서울 동행버스, M버스, 그다음에 또 버스 들어왔지만, 이제 또 서울시하고 오랫동안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올림픽대로 전형처럼 만드는 문제, M버스 추가 투입 문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교통 리버버스라든지 수령 양용버스 같은 이런 그 철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교통 체제를 구축하면서 김포가 그동안 굉장히 낙후되었다고 생각하고 소외되었던 교통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 앞으로 좀 해소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노선안이 뭐 100% 저희 만족하는 노선은 아닙니다만은 후대에 걱정이라고 지적받을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가 그 도시철도 운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김포 한강 후 컴팩트시티 입주 전에 교통을 개통해야 하는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조정안이 김포 시민의 이 편익을 크게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도구 대방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서울 통합 문제도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서 또다시 노력을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는 시간이 부족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도 다시 법을 재발의하도록 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뭐 오세훈 시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총선 이후에도 계속 되는 작업이고, 지금도 저희는 서울시하고 공동연구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것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고 제도적으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김포가 그동안 이제 또 다른 문제, 특히 교육이라든지 문화관광 분야라든지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울통합도 올해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그 인민청 같은 중요 시설들도 유치해서 우리 김포가 정부에서도 주목받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성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또 감사도 있었고, 뭐 PF 문제도 있었고,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각종 도시개발 사업들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꿈꾸던 도시, 한강변, 장릉, 공성산을 비롯해서 각각의 개발 사업지 내에 주민들께서 정주하기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기반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저희가 함께 손잡고 김포시를 위해서, 김포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가 또 잘하는 것도 또 많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시를 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제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김포가 그동안에 이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섬들이 많았는데, 대외 활동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김포시를 위해서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면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몇 개라도 던질 수 있어서 김포시가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할 그 주요 공직자를 좀 전에 다들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함께 김포시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대충 인사말 이렇게 하고요. 오늘 이번에 처음 오셨죠? 김포시 오시고 처음 뵙죠. 다들 처음 뵙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 실국장님들께서는요, 저희가 이 기자 간담회 설명회를 조금 더 틀을 바꿔가지고
제가 다음보다는 이제 시국장들께서 주요 사업들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김규식 부시장님이 그다음에 잠깐 기자님들한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규식입니다. 네, 영광스럽게도 우리 김포시 1월 1일자로 수시장으로 개임한 김규식입니다. 그동안에 중앙과 광역, 경기도에서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마쳤고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직전까지는 광명 부시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직 중에 제가 괜찮게 한 보직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대변실 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부분 관련해서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 시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김포시 시장에 걸맞는 부시장의 역할을 했으면 바람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와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미 시정 방향을 상식과 생각이 통하는 그리고 교통이 통하는 방향에 맞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부시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반갑고요. 오늘 신년 언론 시정 설명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2024년 부서별 주요 사업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호명 순서대로 나오셔서 3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광식 안전 담당님께서는 단장으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하미 홍보 담당님께서는 대기 성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관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9억 원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도면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장기동 진입을 하려면 태장로가 이 위에 이제 쭉 돼 있고요. 그 밑으로 해서 좌회전으로 해가지고 쌍용해가지고 직진으로 하면은 KCC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수 관로는 월드 패스 펌프장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데요. 쌍용 아파트에서 나오는 지류가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 담당관 이광입니다. 저는 주최 측이니까 좀 인사말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신년이라서 함께 얼굴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 사전에 질문을 접수를 못하거나 궁금하신 점은 서면으로 주시면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근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오랜 인연 같아요. 그래서 울고 웃고 또 토론하면서 이 지내온 시간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양분이었고 그 양분으로 올해도 24년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렇게 영상 홍보팀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기에 좀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팀을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23년은 이렇게 새롭게 좀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잘 아셔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소통 체계를 구축을 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콘텐츠를 잘 만들었는데 너무 이 채널이 제한적이었던 면이 있어서 이 채널들을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서 마침 추진하는 방향과 이런 성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덕분에 저희도 이 홍보로서 작게나마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4년도에는 김포시 브랜딩에 좀 팔을 걷어붙여보려고 합니다. 이번 민선 8기 때는 작년에는 사실 다 아시다시피 가장 핫한 도시였잖아요. 네, 특히 이제 교통과 서울 편입 이런 외연적 이슈로 뭔가 주목을 받았다면 올해는 정말 김포시가 가진 매력, 이 김포시만의 매연적인 어떤 자체적인 매력을 발굴해서 애기봉을 전체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또 독도나 독도 같은 김포의 정체성을 적극 발굴하고 또 토가축제 라벨리체나 마라바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이라는 자원 또
젊은이가 많다는 청소년이라는 어떤 그런 유리한 소스를 발굴해서 꼭 교통과 서울 편입처럼 뭐 정치적이고 뭐 외부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모두가 알아주는 그런 도시 브랜드를 민속 8기는 만들어 갈 건데 홍보에서는 또 열심히 그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채널을 확장했잖아요. 그래서 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을 해서 그 콘텐츠로 뭐 해외 홍보까지 대외적으로 더 많이 알려서 정말 수십만 대도시를 바라보는 그런 김포가 되도록 하겠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뭐 적재적소, 사실 24년도에 홍보 키워드는 저는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더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단체, 기업 뭐 할 것 없이 외신, 외국인, 서울시민, 우리 서울시로 갈 거니까 미리 서울시민과 함께 어서 오세요. 서울시민을 환영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국내외 인플루언서, 사실 국내 인플루언서는 지금도 적극 활용하고 정말 효과를 보고 있는데 해외 인플루언서도 한번 알아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추진 중인 게 매거진 시정소식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기대를 가져보시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TV라든지 뭐 스토리 무비라든지 이런 연계 홍보를 강화해서 올해도 사실 안 되면 되게 하게끔 항상 도전과 모험을 하면서 적극 행정으로 많은 소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과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담당관님께서 안상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황교안 기획정책과장님께서는 대기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담당관 이관화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 담당관 2024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선제적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중단 없는 고품질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제공, 연결과 협업으로 스마트 공간 정보 구현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선제적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는 출자 수령기관을 포함한 시 전체 주요 시스템에 대하여 경기도 치매센터와 연계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실시간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보통신 인프라 취약점 점검 및 조기 탐지 분석 경보를 통해 사이버 공격의 선제적 대응으로 정보 자산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27종의 정보보호 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정보 유출 예방 활동과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강화하여 시보유 시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보보호 분야에서 경기도 신급평가 3년 연속 S등급 4기 등급을 저희 김포시가 받았습니다. 또 관대기업 사이버 침해 대응 지원센터는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5개소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해커의 주된 공격 대상은 사이버 침해 사고의 88%가 약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예산도 부족하고 전문 인력 부재, 대처가 어려운 그런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홈페이지나 취약점 분석, 해킹 메일 대응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관내 기업 중요 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 없는 고품질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는 고품질의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발생 시 중단 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철저히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장애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중요 시스템에 대한
재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3단계 백업 체계를 두어 디스크와 테이프 그리고 원격지 도시안전센터에 별도로 자료를 소선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복구 대응 훈련을 통해서 정보 시스템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을 하고 철저한 보호 훈련과 전사실 상황관리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결과 협업으로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입니다. 시 전역의 위성 영상, 도로 상하수도, 수치 지형들을 적시해 제작하여 공간정보의 취집성을 확보하여 공간정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부서 간 담당자 간 업무 지도 공유와 협업, 공간 분석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 업무 데이터의 시각화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민 서비스 부분에서는 공개 가능한 업무 지도는 스마트 김포 앱을 통해 대시민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 담당관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보통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황규만 기획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정책과장 황규만입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네, 두 가지 이제 상반기 조직 개편 방향, 예산 현황 및 주요 현황, 요거 이제 자료에 없는 몇 가지 사항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반기 조직 개편 방향입니다. 70만 대도시를 향한 도약 및 시정 역량 강화 목표로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50만 대도시에 걸맞는 기획조정부를 신설해 기획, 예산, 행정, 인사, 조직 회계 등 관리 지휘 업무 체계를 담당하여 시 전반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사고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특수상가에 있던 반려문화팀을 가정문화과로 이관하여 반려문화 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하천에 해양수산 업무를 더한 해양하천과 구축으로 김포시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해양수산 정책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포시의 지리적 강점인 하천과 한강, 서해안, 아라뱃길을 활용해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24년도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긴축재정 상황 속에서 2024년도 본 예산은 1조 5,5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간 안정적이던 그 지방세수가 2023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50만 시민들의 문화, 복지 욕구 등을 충족하기 위한 세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정 사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 사업을 강화해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환경, 행정, 문화 및 관광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재정 전략회의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배분과 국도비 확보를 통해 70만 대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발표가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항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관련 특별법이 재정 공고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하여 조세 감면과 규제 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으로 우리 시는 대권면 건물대를 이뤄내 계획 중인 김포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환경부, 수자원공사가 힘을 합쳐 미래 신성장 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김포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우리시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2024년 관계기관 협의 및 계획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엔 관련 도시환경 관련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국토부 로드맵이 발표돼서 전기 동력의 항공기를 한 수로 없이 수직 입착륙하여 도심 내에 사람과 함으로 유성하는 미래형 운송 체계입니다.
2025년 상용화를 시작을 목표로 하는 정부 로드맵에 맞춰 우리 시는 2022년 8월 김포시 로드맵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기초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실제 노선 노출을 위한 동역 및 항공 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 국토교통부 상용화 시범 운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입니다. 이것도 현재 정부의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청은 인구 소멸, 노동력 감소 등 심각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으로 수도 서울, 공항, 항만과 가까운 김포시의 이민청을 유치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10시 기준으로 지금 한강도 리버버스 관련된 그 보도 자료가 나갈 건데 그 마곡에서 잠실까지 7개 지금 선착장을 지금 그 10월 중에 그 실행을 목표로 지금 현재 보도 자료가 지금 10시부터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도 지금 그 빠져 있는데 그 김포는 그 한강 강문에 내년도에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그 구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교안 기획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수반에 대해서 박정혜 경제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수반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대기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박정혜입니다. 금년도 경제국 수반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은 일자리 경제과, 기업지원과, 세무 일리과, 진수과, 식품위생과 총 6개과로 예산 규모는 김포시 예산의 2.3%인 358억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자족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을 전년도 100억 원에서 금년도 145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자 차액 보조금 또한 지난해 2억 9천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여성, 취업, 취약계층, 청년 등 계층별 취업교육 및 지원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김포시는 사업체가 8만 4천여 개, 등록 공장은 7,700여 개소로 기술 개발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이에 2024년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총 24개 사업에 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 판로 지원, 인프라 개선 지원 분야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형 첨단 복합 산업단지 조성으로 11개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분야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70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지방세 확보입니다. 고금리 및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회복 부진으로 징수율 상승에 어려움이 있지만 차세대 지방 시스템 도입을 통한 정보 및 빅데이터 분석, 사전 사후 과세 정비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알림톡, 합동신고 창구 운영 등으로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제 실태 조사반의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 신규 징수 기법 도입, 책임 징수제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김포시 재원 조달을 안정화하겠습니다. 김포시 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2024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인 4,619억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수반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정혜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박영상 교육문화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인성입니다. 저희 교육문화국은 미래형 교육도시 조성과 모두가 누리는 문화, 체육복지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형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는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주력해 나가볼 계획입니다. 기존의 기회발전 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면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또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 그 다음에 지역의 거주 생태계, 정주 생태계 환경 개선을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미래 세대를 위한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맞춤형 지원 사업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과 시민 밀착형 교육 정책을 발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 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체계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책축제와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독서대전 근무를 통해서 독서의 즐거움으로 도시를 채우고 책 읽는 문화도시의 위상을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독서대전은 매년 자치단체, 전국에서 자치단체 1개의 지자체를 선정해가지고 독서진흥문화대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준비를 해서 25년도에 김포시가 체계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지역의를 살리는 관광 브랜딩을 통해서 김포의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베이체 도심축제와 아라마리나 물축제, 그리고 해병대 축제 등 지역 특색이 담긴 차별화된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 특히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입장인원 확대와 또 야간 개장을 정례하고 이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24일 정월 대보름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야간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두가 쉽게 즐기는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유지 등을 활용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또 이용자 중심의 운영 개선을 통해서 향후 70만 대 시민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체육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상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수반에 대해서 진혜경 복지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수반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복지국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와 인프라 구축 등 2가지 핵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2024년도 김포시 복지 정책 방향은 소통, 공감 복지 조성을 위해 핵심 키워드 3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약자 동행 도시입니다. 김포시는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부터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생계급여 지원액을 4인 기준 역대 최대인 13.16%를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문화 보통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의장도시로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름을 보듬어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존 통진읍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금년 하반기 중 김포시 상호 문화교류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센터가 내국인은 물론 우리시 인구의 6.8%인 33,000여 명의 외국인 주민들의 소통과 문화교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평생 돌봄도시 조성입니다.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제 보유 확대 및 양육 지원과 우리 아이 행복 돌봄센터 확충 및 노인 맞춤형 서비스 등 전생의 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에 보훈회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101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금년 12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쾌적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대상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풍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8만여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장난감 도서관, 아이사랑 놀이터 등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진읍과 풍무동에 각각 1개소씩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2024년도 김포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등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해경 복지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국수관에 대해 신성호 환경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수관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신성호입니다. 네, 환경국은 4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선안 확보를 위한 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네, 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김포시는 수질 및 수질 생태계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물순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규모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콘크리트 포장 면적의 확대로 빗물이 땅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수의 고갈은 물론 하천의 건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김포시만의 물순환 체계 구축에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31일 환경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와 건의를 통해 봉성포천 위역과 나진포천을 포함한 계양천 위역 59.13km를 비정 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린 빗물 인프라 사업 등 국비 국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각종 도시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연 친화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친환경 자원회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수도권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소각장을 반드시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소각장 시설 규모와 처리 기술, 이행 절차 등 기본계획 수립 영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입지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후보지별 타당성 조사 영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영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경 최종 입지를 선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수행할 예정으로 환경부 최종 승인을 거쳐 2027년 공사를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명항 관광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조감도가 2025년까지 조성할 대명항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2021년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포함 총 187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가로 경관과 산책로를 정비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 문화광장 조성과 분수 조형물을 설치해 방문객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까지 수산물 판매장과 주차장을 정비해
오천 경제 활성화와 해양관광 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대명한 국가강 지정 공모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자료는 없는데요.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명항은 연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수도권의 서북부에 위치한 지방항으로서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향후 국가항 지정 시 8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어항시설 확충과 생태공원, 친수공원 확보 등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필요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항 지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명항을 찾는 이용객 편의시설과 갯벌 체험장, 수상시설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 7월 중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현안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성공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수반에 대해서 문철원 교통건설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철원입니다. 24년 교통건설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 순서는 첫 번째, 김포시 철도 인프라 구축, 두 번째, 골드라인 전동차 중차 지원, 세 번째,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출근버스 운영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난 해소를 이 핵심인 광역철도의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 5호선 김포 공단 연장 사업은 서울 강화에서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1월 대강의에서 노선 조정안과 사업비 비용 분담 방안을 발표했으며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예비타산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타 통과를 위해 김포, 고양, 인천시 공동 대응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서부광역 급행철도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GTS B5선 공용을 통해 서울역까지 직결 운행하는 사업계획으로 예비타 상승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김포 골드라인 인천 연장은 현재 국토부 돈협의 완료 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시가 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 골드라인 혼잡을 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동차 6편성 중차 사업으로 금년 6월 1기 편성을 투입을 시작으로 9월에 잔여 편성을 투입하여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하여 운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이용 수요 해소를 위해 전동차 추가 5편성을 증차하여 국비 153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6년 영업운전 투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은 2분 10초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퇴근 급행버스 70번 버스의 운행 횟수 및 노선을 확대하였습니다. 작년 5월 8일부터 70A, 70B번 2개 노선을 추가, 운행 횟수를 32회 추가 증액하였으며 5월 26일 버스 전용차로 개통과 함께 가장 혼잡한 역 중 풍무역과 고천역의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출발하는 급행버스 70C, 70D를 24회 추가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협조 요청을 통해 김포 풍무동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서울 동행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해 투입된 버스 노선의 이용 수요 모니터링을 통해 23년 10월 23일부터
72번 노선을 4회 운행하였으며 추후 대체정비 노선 신설 및 변경을 검토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성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철원 교통건설국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근수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70만) 신도시 도약의 중심, 통하는 70도시 김포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주택국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30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 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김포시 전역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 시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가업입니다. 한강 2 공공주택지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과 친수공간 조성, 문화기반 확충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연계한 기반시설 등 토지 이용 계획을 정비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GTX-D 등 철도 노선의 기본 구상안 발표와 계양 강화간 고속도로 등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용도 지역 지구와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을 주요 과업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김포 한강 신도시의 지리적 분절을 보완함과 동시에 광역교통 및 자족시설 등을 도입하여 스마트 자족도시의 완성을 위한 사업으로 양천읍과 마산동, 장기동, 문양동 일원에 731만 1000제곱미터에 4만 6천 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2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와 더불어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였고 23년 관계부서 및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전략, 기후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현재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금년 6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12월 지구계획 수립과 26년 12월 공사 착공 후 3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및 인구 유출 지역의 환경, 사회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환경 개선을 위해 100공명 건물대리 일원 491만 9,117제곱미터의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초기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에 미선정되어 난항을 겪다가 주거 수요 축소 및 환경 편익 개량화 등 미비점을 개선해 작년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재의뢰하여 해당 사업에 선정돼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7년 실시계획인가 33년 부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훼손된 농지의 개발을 통한 토지 이용 효율 제고와 김포 골드라인의 풍무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 인프라 확보를 위해 사우동 1원 87만 3,763제곱미터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21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구역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변경 고시를 진행하였으며 작년 12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개를 신청하여 현재 연락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보상협의 및 조성공사 착공 예정으로 27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계획적 개발을 통한 영상 문화산업 정착 거점 동호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차세대
동력 성장의 기반 구축 및 김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천읍 향살리와 걸포동 이런 111만 6,570제곱미터의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1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이후 20년 부지조성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2차 용지 분양 공고를 예정하고 있으며 25년 12월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부 24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수 도시주택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최분과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보건소장 최문가입니다. 2024년도 김포시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하여 저 목차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시민 중심 건강으로 통하는 김포라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 기반 건강 증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을 통한 평생 건강관리를 3대 중점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이후 작년 초부터 보건소 업무 정상화에 매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보건소 업무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북부보건센터를 지역 거점화해서 지역 차별 없는 형평성을 고려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김포시는 전국 최초로 달빛 어린이병원 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야간 진료를 확대 운영해서 소아경증 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응급의료기관 추가 확보 등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도록 더욱 애쓰겠습니다. 또한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를 위한 공공 심야 약국을 약사회 등과 협의하여 추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 고도화를 위해 역학조사관 4명을 임명하고 전문교육 이수로 대응 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24시간 비상방역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 감시와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저희 김포시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2023년에 전년 대비 131% 발생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종합적 방제로 환자 발생을 감소시켜서 6년 연속 헌혈 가능 지역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 면역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 예방, 치료, 회복, 통합관리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료를 2배 증가시키고 마음의 온도 체크라는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시민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상담과 연계하는 한편 산후 우울증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응급 환자의 24시간 입원을 위해 먼저 민간 정신의료기관 내에 2개의 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 운영하여 자살 예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과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손동희 용정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말구물 사업소장님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정과장 손동희입니다. 농정기술센터 이승관 소장께서 만에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중점 추진 사업은 농업진흥을 위한 김포형 농촌 융복합사업 육성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안전 먹거리,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2차 가공산업, 3차 서비스업까지 아우르는 육사산업, 즉 융복합산업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분야별 추진 목표 및 전략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농업의 고국화 가치화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농업인 농촌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농업 생태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유무형 자원들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 농산품 가공품 개발 사업과 지역 관광 자원의 브랜드 활성화, 가공 사업장 시설 개선과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녹색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농촌 체험, 농촌 관광, 치유 및 도시농업 및 서비스 융합 농업 활성화 및 그린 인프라 조성에 입성했습니다. 1차 산업 및 농업과 2차 가공 산업 및 3차 서비스업을 융합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동희 농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 풀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박정호 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클린 도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 사업소장 박정호입니다. 맑은물 사업소 소관 주 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화면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맑은물 사업소 정수 생산 용량은 1일 22만 3천 톤으로 이는 1일 55만 5천 명의 시민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으로 수돗물을 저장했다가 공급하는 배수지는 현재 8개소며 저장 용량은 10만 3,100톤 규모입니다. 아울러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하수 처리장 레코파크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일 처리 용량은 1일 13만 2,6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소관 제2정수장 신설 사업입니다. 2022년도 전국 18번째로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우리시는 향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현재 콤팩트 시티 건설 계획 포함 지구 단위 개발 계획 18개 이상 지역이 추진되는 가운데 2027년 말이면 우리시도 수돗물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에 북부 지역을 포함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제2정수장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용량은 2만 2천 톤 규모의 정수장을 2027년 12월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8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촌산 배수지 및 정수지 신설 사업입니다. 배수지 역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저장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촌산 배수지와 정수지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배수지 2개소도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위치는 오촌 정수장 내로 배수지 1만 3,600톤을 증설하고 정수지 7,800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오촌, 사후, 북무, 김포 본동, 장기동과 운양동 일원에 수요 예상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 활동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께서 안심하게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하여 수질 검사를 실시 후 결과를 알려드리는 시책으로서 대상은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 누구나 신청만 하시면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해드리고 있으며 특히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과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모범 음식점 등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153건의 무료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포시 하수처리수 제2용 시설입니다. 김포시 하수처리수 제2용 시설은 김포 레코파크에서 최종 처리된 처리수를 이용하여 도심 하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일 1만 8,400톤의 용량의 하수 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지난해 계양천에 하천 유지용수로 10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3년 5월부터 1일 1만 2천 톤의 밀톤을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처리수는 한강신도시 제2펌프장 공급용수로 금년 4월부터 1일 6,4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계양천의 하수 하천 유지 용수로 공급한 이후 계양천 수질이 하천 생활환경 기준으로 전제 1등급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해 깨끗하고 정화된 물을 도심의 하천 유지 용수로 공급해서 친환경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 사업 소관 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 도시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이기일 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 사업소장 이기일입니다. 목차례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린도시 사업소에서는 쾌적한 시민 친화, 녹색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실천을 위한 4대 목표인 산림 휴양 시설 확충, 시민 친화 특색 있는 공원 조성, 의미 있는 도시 습득, 시민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산림 휴양 시설 확충입니다. 봉성산 전망대는 23년도 11월에 9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에 또 하나의 관광 조망권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릉산 산책로와 은수산 등산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으며 특히 장릉산에 전망대를 조성하여 쥐가지와 홍두평, 관광을 조명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 친화 특색 있는 공원 녹지 조성입니다. 도시 생활 환경 공간 등의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 금빛으로 라벤체를 국내외 문화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구례동 문화의 거리를 문화예술을 함께할 수 있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고단위 유수지를 공원 산책로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유아숲 체험, 산림 치유 프로그램, 나눔 목공소 운영, 이 밖에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건강한 숲과 공원,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이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기일 클린도시 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구설별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은 이하미 홍보 담당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이원입니다. 사전 설명의 질의답변을 진행을 할 텐데요. 사전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 그리고 사업부서에 드리는 질문 이렇게 나뉘는데 먼저 사업부서에 주시는 질문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G 헬로비전 김신재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따로 있나요? 그냥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G 헬로비전 김신재 기자입니다. 질문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 편입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시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서울 편입 일정이 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원래는 2025년 1월 1일자로 편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새로운 상황에서 김포시가 목표로 잡고 있는 편입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5호선 조정안 관련인데요. 이게 조정안을 발표했는데 인천시에서는 지금 조정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당력 추가 반영이라 이런 입장인데 김포시 같은 경우 인천시가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추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폐장 조정 관련해서는 이게 김포시, 인천시 공동 책임으로 추진하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이게 시민분들은 건폐장이 인천으로 갈 수도 있냐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추후에 어떻게 협의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할 때 이제 법에 특별법에 이제 25년 1월 1일부터 이제 하도록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법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면 6월달 뭐 임시회, 8월달 뭐 또 임시회를 열 것이고 9월달 정기국회 통해서 제가 법에 있는 대로 추진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법이 조금 더 늦어지면 제가 26년도 7월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을 테니까요. 그 경기 북도나 남도나 그때 함께 논의가 될 텐데 그때는 북도든 남도든 될 것이고 또 서울과 통합되고 싶은 시는 그 특별법이 그때 시행돼서 그때 이제 서울시 소속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5호선 조정안에 대해서 인천시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인천시가 반대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 뜻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실 저희가 중재안에 대해서도 조정안에 대해서도 저희 시도 100% 만족하지 않습니다. 않고 분명히 제가 그 국토부에도 의견을 남겼습니다만 이 100일 역사로 돌아가는 우회 노선은 철도 교통 측면에서 반드시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 혼잡 문제 해결이 좀 시급하고 그다음에 김포 한강투 컴팩트 시티 입주 전에 이 5호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그 시안을 계속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김포 시민들의 편익이 훼손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제 중재안 협의를 했던 거고요. 인천시가 반대한다고 해도 이제 2월 17일부터 이제 대광이 강제 조정권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인천시 입장에서는 반대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인천시는 그 최초의 이 사업이 방화 차량기 이전 사업이고 그리고 2019년도, 20년도 거치면서 22년도에 이제 신도시 김포 한강투 컴팩트 시티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는 지금 100일 역사를 우회하는 이 노선만으로도 충분히 배려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계속해서 반대하거나 추가적인 어떤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건폐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가 이 사업은 저희가 김포 한강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폐장을 저희가 처리를 동의하고 그리고 금포 노선을 연장하자라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노선을 수정하거나 또 인천시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건폐장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 지정이 당연하다고 판단했고요. 이 부분이 충분히 합리적인 설득력을 얻었다고 봅니다. 당연히 부지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포함해서 부지와 비용을 포함해서 인천시가 저희와 같이 공동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에 부지 또한 저는 인천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천이 어떻게 입장할지 모르겠지만 부지까지 포함해서 공동 책임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을 두 가지 주셨는데 한 가지 질문 더 하실 다 답변이 되는지요? 세 가지 다 해주셨어요. 예. 다음은 동아대인지 권호준 기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동아대인지 권호준입니다. 지하철 5호선 전장 김포시 안에 가깝게 된 것 오늘 의미 있게 논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울 김포시의 서울 편입권은 컬럼버스의 달걀 세우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취직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담당 부서에 하겠습니다. 도시주택부 이근수 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조작된 서류로 개발행위 준공 허가를 내준 건이 30여 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설계 측량업체 2개 업체가 경사도를 조작한 가짜 현황 측정 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준공허가 건수가 무려 30여 건에 달합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것은 측량업체 면허 대여자가 김포시에 경사도 조작을 자백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종합허가과에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공무원이 준공허가 시 현장 점검에서 경사도를 조작한 것은 허가 때 제출된 옹벽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를 막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에 대해 김포시는 작년 11월에 경찰에 건축주 업체 조작한 징후를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건축물 취소와 원상 회복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게 공사 전이나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된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형사 사건하고 별도로 민사 소송도 예상되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건물 소유권이 바뀐 데도 있어요. 소유권이 주인이 바뀐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전부터 A라는 양심업체에 가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업체에 가면은 이렇게 가짜 위조를 하니까 다 됐기 때문에 그 업체로 손님이 몰리고 양심적인 업체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또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변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1도씨가 올라가면 북방으로 80km를 올라간다고 합니다. 현재 그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사과는 강원도까지 올라가고 단감, 감귤 이것도 북쪽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김포는 사실 현재 배, 포도 이게 생산을 하는데 이거는 2050년에 전국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농기센터가 그동안 추진한 것과 앞으로 계획된 것을 있으면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현장 서류 다무다를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여러 건이 경사도 위반 사항이 발생된 걸 확인하고 그 이후에 설계자, 그다음에 건축주도부는 좀 더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 조치하고 지금 허가 나간 상태에서 준공이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 조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허가 취소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재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허가 들어온 부분에 대한 거를 교차 검증 제도까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그동안의 특화작품은 작물은 몇 포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변화에 따라서 작물의 그 포도가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과도 저희가 특작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이나 기술 지도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변화되는 우리 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보험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가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권호중 기자님 사전에 주신 질문과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이 자리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전 질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주셨던 질문 외의 질문은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질문은 가급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일보 유창수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성일보 유창수 기자입니다. 앞서 이화미 홍보관님께서 언론인과 소통이 잘 됐다라고 했지만 저는 불통이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도 있지만 한 가지만 콕 집어서 공직자의 기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1월 김포시 4급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사설 기공업소에서 지압을 받은 것이 모 언론에 보도됐었습니다. 근무 중에 받은 기간이 무려 1년 이상이고 거의 매주 받았다고 하는데 근무 기간이 너무 해이합니다. 또 이런 행위를 한 시기가 코로나 시기 때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 때문에 정말 바쁘게 일하는 시기였는데 소장님이 이렇게 해이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해당 조직 내부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소장으로서 영이 서지 않아 정상적인 지휘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보건소장님께 생각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실 조사 받은 것만으로도 또 기사가 실리고 널리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상태로 모집을 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저희가 언론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에 관한 뭐 징계 절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밟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희가 뭐 지금 결정할 내용은 아니고요. 공식 뭐 조사한 상태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그에 따라서 조치할 거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결론 낼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조치할 거냐. 물론 뭐 그때 가서 조치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거 나온 것도 없습니다. 사실 확인은 했지만 뭐 기사가 보도되긴 했지만은 저희가 이제 관련돼서 절차 중에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좀 이제 원래 이런 것들이 딱 찍어서 실명이 되거나 직위가 특정되거나 이러면 또 불편한 게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찍어서 말씀하시는 게 적절치 않아 보여서 소장님이나 뭐 당사자들 계시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잡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진우 매일경제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천시하러 나오다 보니까 김포시 어느 정도 소문을 들어주는 데가 하니까 김포시가 시장님께서 그동안 배수진을 치면서 하셨던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교통이 아닌 다른 이제 도시에서 그동안 이 젊은 층이나 여러 층에서 놀고 싶은 그러니까 관광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음 목표가 좀 궁금해지는데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18일 날 저녁에 엠바고 나갔던 보도자료하고 19일 날 실제로 나갔던 보도자료가 바뀌었습니다. 내용 좀 다른데요. 그게 18일 밤까지 지금 마지막까지 대왕이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요청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중재안 나올 때까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쫓아가면서 요청을 했고 당에도 여러 번 갔고요. 여러 부분들에서 많이 도움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100% 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막판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사람이 저희가 협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미리 유출시키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진 때가 있었고요. 자칫하면은 정말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뻔도 있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마지막 한 20-3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협조해 주신 분들도 많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 도와주셔서 이런 그래도 나름 실망스럽지 않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노선에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뭐 GTX-T라든지 뭐 버스 교통도 어느 정도 발표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제가 준비를 해나가면 되고요. 그래서 김포는 교통면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은 큰 틀에서는 좀 해결이 됐다. 물론 추가적인 게 필요합니다. 50만 도시 교통을 가졌지만 이제 70만, 80만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통 체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준비를 합니다. 다만 이제 교통 문제에 집중했던 한 1년 반 정도 시기 이후에 다음에 김포를 봤더니 그 다음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교육, 그 다음에 관광, 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시민들 자존감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교통 문제와 아울러서 올해는 우리가 숙제가 많죠. 교육 문제, 학교 문제, 과밀 문제, 통학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포가 소중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아라마리나, 라벤이체, 애기봉, 대명항 이런 주요한 우리의 소중한 자원들을 우리만 알고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 구축하고요. 시민들께서 지금 우리 아트홀밖에 없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들, 부족한 공간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이경환 서울경제 이경환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지금 이경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선이라든지 이제 GTX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먼저 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이제 협조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시장님이 어떤 좀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숨겨져 있는 이변에 있어 한번 해줄 수 있는 데까지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좀 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조직은요. 저희가 이제 뭐 제가 뭐 국회에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물론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제안하셨던 뭐 홍철호 의원 전 의원님도 많이 나서서 도와주셨는데 그 행정 조직은 당이라든지 의회 쪽에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만약에 어떤 좀 방향을 잡았는데 뭐 시의원 몇 분이 와서 이걸 바꾸라 한다고 신문지는 바꾸지 못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행정의 최고점에 있는 부분까지 가서 수정에 대한 의견들이 수용이 돼야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정점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니고 거의 뭐 그 여의도나 용산에 살다시피 해서 요청을 했고요. 단순히 우리가 김포안을 받아달라, 김포의 요구를 반영시켜달라 요청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욕심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김포안이 타당하고 인천시안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왜 이것이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습득을 했던 겁니다. 그분들이 단순히 뭐 김포안을 손들어준 게 아니고요. 그래도 이 철도를 한번 노선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도록 저희가 많이 유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거기에 다 동의하셨고, 그리고 그분들도 나름 보시기에 물론 이제 타당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적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재안에 만들어질 때 좀 힘을 많이 보태 주셨던 측면입니다. 뭐 이제 끝나고 났으니까 할 말은 더 하게 되면 더 많습니다. 대본을 어떻게 설득했느냐, 뭐 국토를 어떻게 찾아다녔느냐,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을 끊으면 아주 크게 또 이렇게 있어서 이것은 다음에 저희가 제가 또 간담회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자연스럽게 할 때 그때 간담회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머니투데이 김현수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현수 기자입니다. 이민청 유치에 공을 좀 들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포에 유치해야 할 가능성과 앞으로의 뭐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인하대병원 건립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이민청은 처음에 이제 뭐 기획정책과에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여러 가지 김포의 입장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같이 좀 병행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김포가 이민청을 유치하기 참 좋은 지식 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출입을 하고 있는 공항이나 항만 꼭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서울도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일단 가깝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또는 이제 귀하신 분들, 뭐 외국 근로자든 이주하신 분들, 이분들이 참 많이 살고 있는데 인구 측면에서는 인구 완성도가 적을 수 있지만 도시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인구가 계속 우리는 성장하는 도시, 70만, 80만 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정규 환경이나 여건상 지금도 훨씬 많아지도록 보고 아무쯤면 전국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외국인이 대규모 정규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용의 편리성을 봤을 때도 김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정부 조직들을 봤을 때 대부분 동남권에 주로 이전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사실 정부가 균형 발전, 물론 이제 지방과 중앙 간의 균형 발전도 있지만 경기도 내 수도권 내의 어떤 균형 발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서부권에도 정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몇 개의 어떤 기관들이 오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이쪽 서부권에 있고 지지적으로 유리하고 그다음에 상황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도 굉장히 그 일자리라든지 외국인들이 정규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김포 쪽에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뭐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제가 TF를 구성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추후에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인하대학교 경우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도시공사 사장이 전체적으로 다 브리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는 보시면 아십니다. 예전에 처음에 MOU 체결하고 했을 때 김포시가 참여했다가 MOA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MOA에는 재정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시가 재정 지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때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MOA에는 김포시가 구조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MOA에는 김포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단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이 사업단의 50.2%를 김포도시공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김포도시공사의 의견과 그리고 풍무역세권의 사업성 이런 거 따져가지고 인하대를 어떻게 할 건지 협상하면 될 것이고요. 추후에 지금 김포시가 이렇게 저렇게 역할할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저희는 희망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가 풍무역세권에서 사업성 측면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끝났습니다. 다른 질문은 왜 한 번 받으시죠? 그것도 하세요. 네, 기왕에 문제 한번 하는 거예요. 현장 질문 딱 한 문제만 받겠습니다. 좋은 얘기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하세요. 마이크. 식당 예약 시간이 다 돼서요. 마이크. 다 배고프실 테니까.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예. 마이크. 경기문화시민회 신춘식이다. 인선 8기 우리 김병수 시장 취임 이후 많은 성과를 냈고 정부에서 우수 관서로 등극한 거 축하드리고요.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전 구성원들이 노력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 말씀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시적인 처음 봅니다. 아니 이 공개석상에서 개인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공개석상으로 그 특정인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 명예훼손하는 거 이거 큰 잘못된 거예요. 아니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몰랐던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시정 질문에 그게 무슨 여기서 시정 질문을 내용입니까? 내가 그 저분을 내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걸러내야지. 아니 여기서 공개적으로 그걸 질문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간에 제가 이제 질문 드릴 거는 간단하게 대명왕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대명왕이 김포하면 대명왕입니다. 대명왕은 알아주죠. 근데 거기 이제 전국의 이제 국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맛도 좋고 좋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친절하다. 불친절하고 좀 바가지를 쓰는 건너 강화에 비해서 일부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초지 쪽 비해서 비싼 게 아니냐. 그런 토론이 팽배해요. 이거를 행정 지도를 통해서 상인이 돈 받는 거 가지고 시에서 얼마 받아라. 왜 적게 받냐 말해봐. 얘기 못하죠. 그러나 행정 지도를 통해서 기회를 봐서 행정지를 통해서 친절하게 해서 김포의 이미지를 좀 말이죠. 이미지를 좀 좋게 하면 어떠냐. 지금 3, 40만 김포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김포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김포를 아주 사랑합니다. 인정 많은 김포, 정말 어디 가나 김포를 자랑합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 인천이나 서울 주민들, 저 이제 서울에 거주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불친절하다. 맛은 좋은데 불친절한 가격이 좀 비싸다. 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하시는지 보건사님 말씀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그 이야기 듣습니다. 실제로 이용객들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한번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좀 지속해서 좀 거쳐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긴 그렇지만 저희가 좀 요청도 하고 협의해서 좀 가급적 이미지 많이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지요? 하셔도 돼요. 질문 있으신 분